그냥 분배적 정의부터 교정까지 한 번에 빨리 해야 거기까지 했던 거니까 그거 그냥 마무리한다 생각하면 1번에 빨리 해볼게. 로직에 따르면 뭐뭐에 따라서 각자에게 라는 것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지, 맞죠? 뭐뭐에 따라서 각자에게라는 구절을 완성하는 것을 로직은 저형적 분배라고 하겠습니다. 완성하려고 한다 X. 2번 O 3번 X 알죠? 부정의한 것도 아니고 정의로운 것도 아니다. 3번 X. 자 4번 X 맞죠? 계약 이행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어. 피해주면 그냥 약속 안 지키고 피해주면. 그 다음에 만 X였죠. 왜냐면 국가의 재분배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 부정의한 취득 이전에 대해서 국가의 교정으로서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의 역사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만 이전될 수는 없는 거지. 국가를 아예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뭐가 틀린 얘기가 천부적 재능은 취득과 이전의 원칙에 따르지 않고 가질 수 있는 권리죠. 맞죠? 노지같아서 천부적 재능이 취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 알겠니? 그래서 취득에 의하지 않고서도 천부적 재능은 소유 권리를 갖는다라는 게 노직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노직도 분명히 천부적 재능이 자연적 사실이라는 걸 부정하진 않아. 알겠지? 근데 이제 막 놀스처럼 운의 문제에 집중해서 어느 누구도 출발 지점으로 이용할 자격이 없다라는 놀스의 입장을 하네. 자신한테 있는 거니까. 알겠죠? 자연적 권리로서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7번 5 최소 소유자 포함해서 모두에게 이익될 때. 그다음에 이거 내가 입장의 차이라고 했죠. 노직이 봤을 때 놀스의 정의의 원칙은 결과를 규정하는 원칙이고, 알겠지? 노직이 봤을 때. 근데 놀스의 입장에서는 차득의 원칙을 포함한 정의 원칙이 결과를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어. 근데 노직이 봤을 때는 정형적이고 결과를 규제하는 원칙이야. 그래서 8번 5. 그 다음에 9번 노직 입장에서도 자유라는 것이 뭐 될 수 있다? 제한될 수 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소유 권리라는 것도 무제한은 아니라고 했잖아. 맞지? 절대적이지만 그게 무제한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둘 다 제한될 수 있어. X. 자, 그럼 요거 하면서 떠올려야 될 거 뭔지 알죠? 생산적 자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 또는 다른 말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권. 요거는 놀스 입장에서 과도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고 부의 집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사적 소유권과 달리 뭐로 보지 않는다? 기본적 자유로서 간주하지 않는다. 좀 제한이 필요하다 라는 게 놀스 입장이었고, 재산소유 민주주의에서. 그래서 10번 5 11번 얘들아,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거 제한하면 안 되죠. 맞죠? 원칙의 서열의 차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11번은 X, 12번 O.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독립적 근거를 갖는다는 거는 취득에 따라서도 소유 권리는 생기고 정당한 양도에 의해서도 소유 권리는 생긴다 라는 입장이야. 알겠죠? 물론 과정에 따라서 취득이 정당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전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알겠죠? 네, 12번 O. 그 다음에 13번 X. 평등한 자유, 기회균등이라는 제한 내에서 보장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들아 14번 O.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좀 떠올려야 될 단어가 있다고 했어. 올해 특인가? 수원에 나왔다고. 왜? 현재 시간 단면 원리라든가 종국 결과의 원리라는 단어를 좀 떠올려야 돼. 현재 시간 단면 또는 종국 결과 원리. 이거 두 개 같은 말이거든. 노직한테. 이거 또 같은 말이 뭐냐면 정형적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노직이 봤을 때 놀스 또는 복리주의 같은 애들은 다 현재 시간 단면 원리고 종국 결과의 원리야. 그럼 다시 말하면 다 뭐를 규정하는 거니? 결과를 규정해버리는 거야. 정형적인 거. 알겠죠? 근데 이제 노직은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했다는 거고, 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15번 문장 다 기억나죠? 처지가 나은 자들의 더 높은 기대치가 정당화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최소 수혜자들의 기대치를 상승시켰을 때다 라는 게 롤스 입장이었잖아. 맞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막 롤스를 기대치에 따른 분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그래서 높은 기대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 거의 다 맞죠 이제. 16번 내가 이거 아니라고 해서 알겠지? 그러니까 노직이 이익 총량의 법칙이 아니야. 한 사람이 많은 거 가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만큼 잃는 거 아니니까. 알겠죠? 자유롭게 능력 발휘할 수 있고 이익 취할 수 있다. 있어야 한다. 라는 거니까. 그래서 16번은 이렇게 잃는 이익 총량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16번 X 17번 O 사회 체제 알겠죠? 협동체의 원칙으로부터 이익을 적절하게 분배. 그 문장 전체 기억해야 돼. 사회 체제에 적용되고 권리랑 의무를 부여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원칙. 알겠죠? 그게 롤스 안돼서 정의의 주제였고. O 그다음에 18번도 O 19번 X 뭐가 되는지 알죠? 절대적이란 거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노직이랑 롤스의 또 입장의 차이야. 맞죠? 애초에 내가 롤스는 자유든 소유 권리든 뭐가 아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 알겠죠? 특히 자유와 자유가 그러니까 롤스는 구체적으로 더 큰 자유, 더 광범위한 자유, 자유와 자유가 충돌했을 때 제한될 수 있는 자유를 명시하고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롤스는 그거를 자유를 절대적으로 안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노직은 일단은 절대적인 건데 피해주면 그나마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게 편하다고 했어. 알겠죠? 그래서 물론 둘 다 자유가 제한될 수는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롤스가 자유의 제한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알겠죠? 구체적으로. 이따가 모의고사에서 이거랑 관련된 롤스 표현을 안 넣었거든. 아마 처음 보는 표현일 수도 있고. 이따가 한번 잘 생각해봐. 일단 자유의 제한은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는 거야. 일단 보자. 그 다음에 20번 5 맞죠? 그리고 20번 5인데 특히 얘들아 롤스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더 교육청에 나왔던 건데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면 결과적으로 모두한테 다 뭐가 될 수 있다? 이익이 될 수 있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야 되고. 자 21번 X죠? 알겠지? 이게 X야. 그러니까 노직이 봤을 때 정형적 분배가 이거를 독립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정형적인 분배가. 왜냐면 정형적인 분배가 돼버리면 생산 내가 있는데 국가가 분배할 수 있잖아. 기여도가 분배 주체가 된 거잖아. 내가 생산했는데.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독립적으로 간주한 건 정형적 분배고 나의 소유 권리로는 이거 뭐 하지 않는다? 분리시키지 않는다. 알겠죠? 생산했으면 그 사람이 분배해야 되는 거니까. 되겠죠? 그래서 X 22번 X 이거 비역사적이라 바꿔야 돼.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니? 누군가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균등이라는 말을 쓸 수 없어. 제한되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24번 O 맞아? 천부적 재능은 운이다. 그리고 그런 운, 자연적인 재능이든 사회적인 지위든 알겠죠? 거기에 대해서 권리는 분명히 가져. 권리는 알겠죠? 천부적 재능이든 사회적 지위든 나한테 있는 거니까 권리는 있는데 얘들아 권리 부정하지 않지만 동시에 뭐도 있다.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한도 있다고 했던 거지. 알겠죠? 권리 천부적 사회적 운이든 자연적 운이든 자신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권리 동시에 제한. 알겠죠?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최소 수혜자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활용하는 조건에서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럼 또 반대로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재능이나 지위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룰스는. 알겠죠? 그러니까 조건과 제한을 같이 기억해줘야 돼. 권리면서 제한이야. 권리면서 제한.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다 했잖아. 그러면 이제 노직 입장에서도 당연히 권리지. 천부적 재능이든 맞죠? 부모의 지위로부터 비롯되는 타고난 권리든 다 개인의 권리인데 노직도 그게 피해는 주면 안 돼, 알겠지? 노직도 무제한적인 사용은 아니야. 무제한적인 사용은. 25번 O. 자 26번 얘들아 요거 재작년 10월 교육청에 있던 재심 그대로 놓은 거야. 이것도 좀 보기로 만들어지기 좋다 했잖아. 그러니까 노직 입장에서도 야 자유로운 사회에서 나의 재능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막 롤스처럼 도덕적 응분의 몫이 아니라고 보고 공동자산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다고. 노직 입장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노직 입장에서도 이익이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야. O. 됐죠? 그 다음에 요거 O. 맞죠? 일반적 사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아니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치안, 국밥 이것저것 있잖아. 근데 내가 또 말씀드렸듯이 봐봐, 부정의한 분배를 조정하든 아니면 치안을 하든 뭐 국밥을 하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에 뭘 위한 거라고 했니? 소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국가의 역할을. 그런 것들이 다 맞죠? 그러니까 노직이 생각했을 때 이거에만 국가해야지. 국가가 막 분배의 주체가 되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 교정이라는 것도 이게 막 노직이 분배 주체가 되는 게 아니잖아. 국가가. 알겠죠? 그래서 요거에 국한돼 최소 국가만이 정당하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28번 X, 29번 O.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소유물 나왔다고 내가 의심하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내가 뭐다 하니? 충족하는 소유물이야. 알겠지? 취득과 이전의 원칙을 충족하는 소유물이면 소유 권리잖아. 그러면 소유 권리니까 당연히 정당하다가 되는 거겠죠. 오자고. 됐죠? 네. 자, 내가 31번도 이거 최근에 나온 교육청인가? 제시문에도 좀 나왔던 건데 좀 기억하고 있던 게 있어. 왜 가상 공간은 형식적 평등이다, 실질적 평등이다. 가상 공간은 형식적 평등이야. 그냥 정의의 원칙을 합의할 때는 알겠죠? 우연성을 배제하잖아. 우연성을 배제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대한다고 얘들아. 그래서 아예 그 제시문에서 가상 공간에서는 형식적 평등에 따른다라고 이야기해. 이거 기억해? 형식적 평등에 따라. 근데 내가 정의로운 사회가 형식적 평등은 아니라고 했잖아. 정의로운 사회야 최소 소외자 이익 도모해주고, 맞죠? 누구든지 다 비슷한 위치에서 다 배려해주잖아. 그래서 내가 가상 공간은 형식적 평등, 정의로운 사회는 실질적 평등. 알겠죠? 이게 다르다라고 했던 거. X. 그 다음에 32번은 네, 정의감 때문에 O 기억해야 되고, 노직 자연 상태에서도 이미 개인의 소유 권리는 존재했으니까 최소 국가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어. 당연히 둘 다, 이건 놀수 노직 둘 다 사유재산권은 기본적 자유니까 당연히 자유는 침해될 수는 없는 거잖아. 침해될 수 없는 불가침이 맞고. 자, 얘들아, 내가 자본주의 복지국가가 물론 생계보장해, 재분배 이루어져, 맞죠? 떨어지지 않게 해. 그렇지만 이까지 맞아. 근데 뭐 한다니? 부의 격차를 방치한다. 알겠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부의 격차를 방치한다. 이거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던 거고. 부의 격차를. 알겠죠? X. 자, 그 다음에 이 36번을 구분하라고 했죠. 재능 자체는 개인의 권리고 재능의 다양성, 재능의 분포가 공동자산이니까 재능 자체가 공동자산이 아니야. X. 재능의 분포가 공동자산. 그 다음에 요거 기억나죠? 정형적이지만 공과 관은 과거의 행위로부터 비롯되는 거니까 역사적이죠? 맞죠? 정형적이면서 역사적이고 부정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거라면, 또는 최소 소유자한테 이익이 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소득과 재산이 뭐해라? 평등하라. 알겠죠? 소득과 재산이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얘들아, 절대 알겠죠? 독립적 기준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했어. 알겠니? 독립적 기준이 필요한 건 아니고, 하지만 공정한 절차만으로 공정한 결과에 대한 뭔 마련될 수 있다? 근거는 마련될 수 있어. 독립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 건 아니야. 결과에 대해서. 근데 공정한 절차만으로도 결과의 공정성을 뭐 할 수 있니? 보장할 수 있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공정한 결과에 대한 근거는 마련될 수 있는 거지.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진 않고. 자, 당연히 자유니까, 알겠죠? 사적 소유권 자유니까 평등하게 보장되지만 당연히 제한도 될 수 있죠. 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문제들은 너희 그때 가지고 했던 거거든. 그래서 답 여러 개 있는 거 말고 그래서 빨리 한 번 더 빨리 말할게. 놀스 공리주의, 미안 노직 공리주의 놀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은 노직 입장에서 절대 안 된다고 했고요. 2번
당연히 맞는 말이고, 자 3번에는 좀 제시문에 나왔던 표현이라고 했어. 내가 노리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리주의는 개인의 선택 원칙을 사회로 확대시켜. 근데 나의 정의로는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고 봐. 원초적 합의의 대상. 그래서 일단 노리스가 봤을 때 공리주의라는 원칙은 합의와 무관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랑 무관해. 그리고 사회 전체 이익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다 보니까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개인을 수단으로서 간주할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고, 알겠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누군가한테는 이익이 되지 않는 불평등도 정당화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최소 소외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알겠죠? 이런 것들이 다 노리스가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내용들이었어. 그래서 개인의 선택 원칙을 확대하면서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인간을 뭐 할 수 있다? 도구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노리스의 공리주의의 관점. 또 시작됐다. 왜? 자, 그래서 일단 3번에 뭐야 이거? 3번 됐고, 그다음에 4번에 얘들아 재능 분포의 우연성 아까 했죠? 부정의한 거니까 X. 얘들아 공리주의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이 돼야 돼. 노리스 반드시 모두의 이익이 높아져야 돼.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이익이 되지 않는 분배는 정의롭지 않다가 공리주의랑 노리스가 다 공통으로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인 거야. 알겠죠?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다. 그래서 맞는 말인 거지. 5번 O. 자, 그 다음에 다시 얘들아 어쨌든 노리스는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천부적 재능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진다. 그래서 내가 막 너희한테 내가 가진 IQ 때문에 너희도 이익을 봐야 되고, 누군가 가지고 있는 미술적 재능 때문에 나도 이익을 얻어야 되고, 누군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재능 때문에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얻어야 되는 거고, 이 사람도 나의 재능 때문에 이익을 얻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최초의 상황에 비해서 모두가 다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 최초의 가상 공간에 비해서.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뭐가 있다? 요구권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합의했으니까. 함께 나누어 가지자라고 합의했으니까. 알겠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요구권을 가진다고 무슨. 그 다음에 얘들아 로직 입장이죠. 그러면 1번 O.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자유제한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내가 이 말을 했었어. 이것도 한번 평가 OX 할 때는 이야기했었거든. 이게 제시문에 있던 표현인데 그 제시문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문장이 분배적 정의는 중립적 개념이 아니다. 중립적 개념은 개인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 있어. 분배적 정의는 중립적 개념이 아니다. 개인의 소유물이 중립적이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보기로 만들긴 좀 어렵긴 한데 어떤 말이었냐면 내가 그랬잖아 너희한테. 노직이라는 사람이 사실 분배적인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거든. 그냥 정당한 과정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누군가가 정당하게 가지고 있으면 굳이 그 분배에서의 정의를 정립하지 않아도 돼. 개인 선택 문제니까. 알겠죠?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파트에서 이렇게 배우는 거고. 그럼 노직이 봤을 때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설계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개인의 가치 판단에 개입돼버린 거야 이거. 그걸 설계하고자 하면 안 돼.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겠다라는 거는 이거 중립적이지 않다. 이미 가치 판단이 개입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진정한 중립적 개념. 알겠죠? 진정으로 굳이 개인의 주관이 배제된 중립적 개념은 개인의 소유물만 보면 돼.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일단 노직이 봤을 때 분배적 정의는 중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가 맞는 말인 거야. 맞는 말. 알겠죠? 중립적인 건 개인의 소유물인 거고, 분배적 정의는 이미 누군가의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보기로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자, 4번 아까 했던 이야기 O. 그 다음에 둘 다 정당한 소유물이니까 일부가 아니라고 했어. 알겠지? 정당한 소유물이라면 일부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있다. 근데 물론 그 배타적 권리에 대해서 노리스는 절대적은 아니고 노직은 절대적이라고 보이고, 배타적 소유권 이꼴 노직한테는 절대적인 권리야. 알겠죠? 둘 다 배타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O. 자, 그 다음에 3번은 얘들아 어쨌든 노리스랑 또 노직인데 1번 O, 2번 O 빨리 이거 넘어갈게. 3번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이면 어떤 경우가 있으니 그 전의 상황이 정당하지 않게 취득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X. 4번 X.
개입할 수 있죠. 아까 했던 이야기들. 그 다음에 5번 얘들아 아까 아니라고 했지? 둘 다 뭐가 아니다? 일부가 아니다 전체에 대해서. 일부가 아니라 전체. 자, 그 다음에 4번은 어쨌든 얘들아 노직이랑 놀수 입장인데 아까 했던 이야기죠. 나의 소유 권리로는 뭐하지 않는다?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나의 소유 권리로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국가가 필요하다. 교정을 통해서. 알겠죠? 바로 잡아야 되니까 국가가 필요해. 3번 O 호혜성 워낙 많이 있고 4번 네 협동의 공정한 체제의 규칙이 정의의 원칙이잖아. 알겠죠? 협동체의 원칙이니까. 그러면 정의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면 정당한 소유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이 있겠지. 5번 둘 다 가능하다고 했고요. 부정의한 분배를 교정하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자 놀스란 또 노직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자원이 희소한가, 경제학적, 인간 심리의 법칙과 같은 일반적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알고 있다 라는 게 맞는 말이었고 1번 O. 자 2번 이것도 제시문 기억나죠? 공리주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되면 결국에는 공리주의, 사회 전체 이익 높이는 게 제일 우선돼 버리니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 원칙이나 모두의 이익을 높여야 하는 이 원칙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거야. 불필요해지는 거야. 맞죠? 그래서 후속하는 다른 기준들이 불필요하게 된다 맞는 말입니다. 놀수 입장에서 3번 얘들아 당연히 제한될 수 있죠. 자유롭게 얘들아 봐봐 내가 이거는 어렵다. 자 자유롭게 이전받은 배타적 소유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배타적 소유권은 노직한테서 절대적인 거거든. 배타적 소유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그 전의 상황이 정당하지 않으니까 이건 아니야.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보기에 이거는 자유롭게 이전된 배타적 소유권으로서 절대적 권리야. 근데 내가 아까 노직한테도 절대적인 권리도 얻을 수 있다고 했니? 무제한은 아니라고 했잖아. 그 이후에 행사하는 과정에서 알겠죠? 그 자체는 절대적이지만 그 이후에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게 되면 제한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야. 3번 O고요. 4번 아까 X 했던 거 넘어갈게. 그 다음에 5번 아까 O 둘 다 O 정했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회에서 둘 다 자유 추구했고요. 놀수 입장에서 당연히 타인에게도 이익이 되고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고 노직은 합의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둘 다 O가 되는 거지. 자 6번은 어쨌든 얘들아 놀수 입장, 놀수랑 노직인데 신뢰 가능하고 원초적 입장과 두 개 바뀌었다 맞지? 이건 두 개 바뀌었고 3번 네 유일한 정당한 국가고요. 권리 보호에 국한데 4번 네 이것도 기억나죠? 보기 있던 거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그걸 불평등이라 하면 안 돼. 맞죠? 그건 불평등이 아니야. 평등한 집행이야. 권리를 차별적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보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피해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차별적으로 권리를 보호한다 이렇게 나왔던 보기거든. 그걸 차별이라 하면 안 되잖아. 공정한 거고 평등한 거잖아. 그게 법 앞에서의 평등이니까. 그래서 4번 노직한테서 맞는 말이고 둘 다 제한될 수 있다. 맞죠?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들어보자. 이게 맞는 거네. 보자. 세보자. 네네네. 놀스랑 노직이고. 그럼 1번. 자, 내가 아까 놀스. 청구적 재능 자체에 대해서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고. 어느 누구도 유리한 출발 지점으로 이용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사람이야. 알겠죠? 어느 누구도. 미안. 얘들아 1번. 자, 다시 보자. 누구나 다 가상 공간에서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 알겠지?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만 그거에 대한 확률적 계산이 가능하다. 이거 절대 아니라고 했죠? 그 계산 가능하면 공정할 수가 없어. 알겠지? 공정한 상태가 안 돼. 자,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수로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내 재능이 너한테 이익이 되지 네 재능도 나한테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알겠니? 서로에 대한 요구권을 가진다고 봐. 자, 얘들아 말과 된 소리 알겠지? 협력의 원칙이야.
가상 공간과 정의로운 사회 잘 구분해야 돼. 가상 공간이야 무관심하지만 정의로운 사회에서 무관심한 거는 아니다. 자 4번 어느 누구도 알겠죠? 그 타고난 재능 자체에 대해서 응분의 자격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유리한 출발 지점으로 이용할 자격이 없어. 알겠죠? 유리한 출발 지점으로 이용할 자격이 없다. 자 그러면 얘들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놀스가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중에서 과도한 부의 집중, 부의 대물림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놀스가 거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 상속에 대한 유진적 가세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본 거야. 상속에 대한 유진적 가세. 그러니까 이걸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그 부정하면 말도 안 돼, 이거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 사회에서. 알겠죠? 근데 이제 이런 유산 상속도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 세금을 부과한다던가. 되니? 그런 것들이 다 차등의 원칙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들이고. 왜냐면 차등의 원칙이 주로 재정 정책이나 세금 제도에 적용되는 원칙이잖아. 재정 정책이나 세금 제도. 알겠죠? 그러니까 차등의 원칙을 조건으로 봐야 해. 그래서 결국 정의의 원칙에 규제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놀스가 봤을 때 기본적 자유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알겠죠? 재산의 평등한 분배,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틀렸죠? 아까 어떤 경우라면 최소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거라면 그때는 소득과 재산이 평등하게 분배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면 틀린 말. 어떠한 경우라도. 그리고 이미 평가 나왔잖아. 소득과 재산이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는 경우 있다고. 그것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어떠한 분배 결과가 정의로울 수인지 어떠한 어떠한 결과가 정의로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합니다. 알겠지? 독립적 기준은 없더라도 근거는 분명히 있다 했잖아. 그게 공정한 절차잖아. 공정한 절차가 근거잖아. 결과가 공정할 수 있는 근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근거는 존재하지 않아. 틀렸고. 자, 채소국 간의 계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알겠죠? 계약을 이행하고 감시하고 부정의한 이행에 대해서는 교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노직, 이것도 맞아. 얘들아, 노직이 봤을 때 정형적 분배의 문제가 뭐였다? 주는 사람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아. 받아야 될 사람만 고려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만큼 기여했으니까. 알겠죠? 그런 기준만 보고 있는 거야. 받아야 될 사람. 그래서 노직이 봤을 때 정형적 분배는 소유물을 증명하는 사람, 즉 수요자죠. 알겠죠? 수요자의 권리를 뭐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 받아야 될 수치자의 권리만 고려하고 있으니까 수요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게 노직 입장이고, 수요자의 권리 침해. 대인이들아.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노직이 봤을 때 이것들은 전부 다 종국 상태 원리고 정형적 원칙이고 현재 시간 단면 원리야. 과정을 간과하는. 그 다음에 이거 아니라고 했다. 현실의 역사가 이렇지만은 않다 했잖아. 부정의한 취득, 이전. 알겠죠? 부정의한 취득과 이전이 필요하고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필요하다. 얘들아, 이거 절대 안 된다. 충분 조건 아니야. 어떤 노동인지가 지금 안 나와 있어. 알겠지?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는 정당한 노동이야 되잖아. 그러니까 노동만으로 취득이 정당하다 할 수가 없는 거지. 노동만으로. 얘들아, 13번 다시. 정형적인 게 다 비역사적이니? 아니죠. 정형적이지만 역사적인 것도 있잖아. 아까 도덕적 공가에 의한 분배같이. X. 14번 또 분배기입이 허용되는 경우 있죠. 아까 교정. 자, 상속된 재산에 대한 소유 권리는 둘 다 있다고. 다만 노직은 그게 절대적이라고 보는 거고. 알겠지? 놀스는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보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타고난 재능에 대해서 둘 다 아까 분명히 뭐가 있다? 권리 있다고 얘들아. 권리를 부정하지 않아 둘 다. 자, 그 다음에 교정적 정의 1번 5 2번 5 쉬운 건 좀 넘어갈게요. 3번 뭐하더니 최소한의 자유를 포기한 거야 각자는. 알겠지? 형벌은 그거의 합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생명권의 양도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고. 한트 난 안 죽고 싶어. 현실에서 난 죽고 싶은 사람 아니야.
근데 내 이성은 나한테 책임져 죽어라를 명령한다 했잖아.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성을 따름으로써 배운 거다. 그게 바로 자유의지의 실현이고 자율적인 의지야. 알겠죠? 자율적인 의지를 따르는 거고 자유의지의 실현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라고 했고, 아무리 고통 가득한 삶, 종신노역과 같은 고통 가득한 삶이라도 죽음과 같은 종류가 될 수가 없다고 마칸트는. 삶과 죽음은 동종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같은 종류의 될 수가 있다 X. 얘들아,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여기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얘들아 계속 하잖아. 사형은 강렬한 효과를 줘. 근데 일시적이라고. 그 효과가 일시적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억제책은 여기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범죄자가 고통받는 삶을 목격하면서 생기는 거야. 알겠죠? 고통받는 삶을 목격하면서. 이거 계속 이야기했던 거, 강간이랑 막 살인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 차라리 경범죄로 유도하게 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형벌이 과도해도 안 되는 거고, 과도해져도 안 되는 거고. 알겠죠? 범죄의 경중에 비례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범죄의 경중에. 8번 5. 효과가 너무 없거나 과도하거나. 얘들아, 내가 사형이 이거는 가능한, 이거는 맞아. 알겠지? 베카리아 입장에서 국가가 하는 사형은 잔혹함의 본보기를 제공해줘. 이렇게 죽인다가 알려주는 거야. 알겠죠? 근데 뭐가 틀렸다? 전혀 없는 틀렸어. 알겠지? 10번 조건적이죠. 맞죠? 죽였으면 죽어야 되니까 무조건적 보장은 아니다. 얘들아, 이제 11번 X. 일반인도 통제 대상이고 두려움을 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 내가 악인이라 표현하는 순간, 알겠지? 루소한테서 악인이라고 하면 법을 공격하는 사람이고, 이 모든 악인은 더 이상 뭐 아니라고 했니? 시민 아니라고 했고, 알겠죠? 시민 아니라고 했고, 국가로부터 분리돼야 되니까 죽이거든 아니면 처벌하거든. 알겠죠? 근데 이제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다 시민 아니다, 이건 아니라고 했어. 법을 공격하는 사람은 다 이제 더 이상 시민이 아니고. 이거 5. 네, 알겠죠? 이거 5. 네, 이거 두 개 같이 묶어서 기억하고 있다. 사회계약이 자신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지 않고, 알겠죠? 자기 자신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진 않아. 마찬가지로 자기 생명을 처분하는 것에 대한 약속도 포함하지 못하고. 알겠죠? X5 둘이. 얘들아, 그래서 형벌의 근거는 사회계약이지만 그게 범죄자의 동의는 아니라고 했고, 자, 루소 입장에서 법이라는 거는 의지의 보편성과 대상의 보편성이 결합되어집니다. 의지의 보편성과 대상의 보편성이 결합돼. 그러면 의지의 보편성이라는 건 어쨌든 법을 제정하고자 할 때는 공공의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보편적 의지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고, 알겠지? 그 다음에 대상의 보편성은 뭐니? 누구라도 다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누구라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홉스랑 루소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다고. 왜냐면 홉스는 법을 제정한 사람이 법을 따르는 의무는 없어. 군주가. 알겠지? 근데 루소는 법 우리가 만들잖아. 근데 우린 동시에 뭐 해야 돼? 법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고. 누구라도. 예외 없이. 알겠죠? 그래서 이건 오히려 사회계약론 쪽에서도 같이 기억해야 돼. 알겠지? 누구라도. 그 다음에 이거 못 이겨낸다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속죄하게 할 때는 사형보다 뭐가 더 효과적이다? 종신노역행위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야. 속죄와 교화의 측면에서는. 알겠죠? 속죄와 교화의 측면에서 사형보다는 종신노역이 더 효과적이야. 19번 X, 20번 X. 이거 누구 표현이라고 했니? 오히려 교육과정은 좀 벗어나지만, 내가 아까 자 루소 입법자 이거 많이 했잖아. 우리가 입법이잖아. 근데 우리한테 형벌권 있는 거 아니잖아. 군주나 정부에게 위임되는 거지. 알겠지? 요거 사실 베카리아 입장이야. 베카리아 입장. 베카리아는 주권자가 입법자이면서 동시에 형벌권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해.
21번 강도가 아닌이라고 하면 틀렸고 아닌. 당연히 시민들한테 더 큰 공포가 되어진다. 알겠죠? 얘들아, 내가 국리주의자가 절대로 형벌이라는 게 범죄자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어. 일반인들의 이익을 위한 거지 시민의 이익을 위한 거야. 범죄자 이익을 위한 게 아니야. 범죄자한테 고통이고. 의도 제외해야 돼, 알겠지? 오히려 제외하라고 이야기를 해. 의도를 제외하라. 중요한 건 결과다. 루소 응고 가능하다 했죠, 맞죠? 이제 응고 가능하고요. 칸트뿐만 아니라 루소도 응고 가능하고. 자, 26번이 틀린 이유는 분명히 기출에서 보면 칸트가 내적 계약성을 고려하는 건 맞아. 알겠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와 욕구라는 그 동기를 고려는 하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지. 맞죠? 왜냐면 동등성의 원리가 없이 비례성이 실현될 수 없어. 알겠죠? 내적 사학성을 고려하고 동등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돼. 그 다음에 강도가 높긴 한데 강력하진 않다. 네, 강도는 높지만 인간 정신에 미치는 게 가장 강력한 억제책은 종신의료형이야. 알겠죠? O, X 미안 그 자체는 악이죠. 맞죠? 그 자체는 악이고 선이 아니고 이거 기억나죠? 분명히 벤담은 위법 행위에 비해서 형벌의 확실성과 근접성이 낮다. 알겠지?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뭘 높여라? 크기. 알겠죠? 크기를 높여야 한다. 라는 게 벤담의 입장이었고, 물론 그 크기가 예방할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지금 결함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돼. 자, 이거 다 알죠? 형벌의 해악과 방지하는 해악이 비교하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당연히 커서는 안 되고. 자, 루소는 시민도 아니고 도덕적 인격체도 아니야. 알겠죠? 살인자는 시민도 아니고 도덕적 인격체도 아니고. 자, 우리가 사회 계약을 함으로써 이 생명은 더 이상 자연의 선물이 아니라 국가의 선물입니다. 루소는. 알겠죠? 계약자의 생명, 국가의 선물로서 보호되어지는 거. 자, 절대로 아까 자기 생명을 처분하겠다 약속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 당연히 의지를 억제해야 되니까 두려움을 주는 거야. 알겠지? 두려움을 주고. 그래서 이번에 뭐 부평에서 사회적 계약에 반하는 욕구 뭐 이렇게 나오잖아. 알겠죠? 사회적 계약에 반하는, 사회적 계약을 일으키는 욕구가 하여튼 그건 있었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빨리 해버리자. 1번 칸트, 그 다음에 벤담, 베카리아. 다를 바가 없다. X 다르다. 알겠지? 고통 가득한 삶은, 알겠죠? 아무리 고통 가득한 삶이라도 죽는 건 다르다. 같은 게 아니다. 이거 칸트 맞죠? 3번 이거 기억나죠? 내가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돼. 공리 최다 최행이라는 공리의 원리는 양만 고려하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근데 이제 형벌의 양과 질을 고려해서 공리의 양을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벤담도 형벌에서 양과 질 고려해야 돼. 내가 질이라는 건 뭐냐면 뭐 본보기 효과, 예방 효과, 교화 효과 이런 것들이 질이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벤담도 이거 분명히 양과 질을 고려한다. 꼭 기억하라고 했고. 알겠죠? 그다음에 종신노역형은 사형보다 실효성도 크고 더 인간적이기도 해. 맞죠? 그래서 왜 이번에 막 사형이 쓸모없음을 증명하고 종신노역형을 통해서 인도주의적 대의를 선취하고자 한다라는 식의 표현이 있었으니까. 5번 가장 확실한 효과는 한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알겠죠? 고통을 분산시키고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형벌에서 비롯되는 거지. 5. 얘들아, 범법행위를 억제할 만큼의 가혹성만 갖추면 된다. 알겠죠? 너무 가혹하면 안 된다. 근데 오히려 정신노역형이 더 필요한 엄격함을 많이 갖고 있다 라는 베카리아 입장이고. 네, 그 다음에 을은 칸트인데 칸트도 보복법이 뭐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양과 질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칸트도 양과 질, 맞죠? 1번 아니라고 했어.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아닌 이유가 두 가지를 좀 떠올리면 되는데 베카리아 입장에서 살인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종신교역형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맞죠? 왜냐면 내가 국리주의자니까 사형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나왔던 문제인데 교육청에서 뭐 EBS 이런 데서는 사형도 가능은 하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근데 이제 내가 너희한테 했던 이야기는 좀 다른 것도 기억해라. 왜냐면 원래 국리주의자 특히 벤담에 나온 제시문 중에 하나는 정부의 역할은 형벌과 보상을 통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알겠죠? 그래서 형벌뿐만 아니라 모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보상을 해주는 것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단 말이야. 보상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형벌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 보상이라는 단어도 좀 같이 떠올려주면 좋고. 그 다음에 이번 이거 기억나죠? 내가 사형 선택하면 계속 죽여야 돼. 금방 까먹으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람을 죽여야 돼. 그런 일이 생겨나야 되고. 알겠죠? 근데 종신교육형은 딱 한 명만 평생 가두면 돼. 맞죠? 사형 이외의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편제 입장에서. 얘들아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자기 자신이라든가 자기 생명을 처분하는 거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왜 되니? 그러니까 칸트 입장에서 얘들아 칸트 입장에서 동의 보복에 따르지 않는 형벌이야. 예를 들어 동의 보복에 따르지 않아. 근데 뭘 줄 수 있니? 결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 근데 그건 칸트 입장에서 정당한 게 아니잖아. 알겠죠? 그리고 베카리아나 뭐 벤담 같은 사람들도 야 필요 이상의 가혹한 형벌? 억제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건 정당한 게 아니잖아. 베카리아 입장에서 사형? 분명히 억제력은 있어. 근데 그건 정당한 게 아닌 거니까 억제력이 있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다른 거겠지. 오죠. 얘들아 3번 칸트 그 다음에 베카리아 루소거든. 그러면 이거 맞죠? 맞죠? 당연히 칸트에게서 법칙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이어야 하잖아. 맞죠? 보편적이어야 하고 일반 시민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되고 일반 시민들이. 그 다음에 3번 아까 했던 이야기 5 맞죠? 의지의 보편성과 그 다음에 이거 아까 했던 이야기 칸트 안 된다고 했고요. 칸트는 정의가 목적이잖아. 행복이 아니라. 그 다음에 5번 이거 베카리아 루소 둘 다 동의하는 표현이라고 했죠. 양도했는지 안 했는지야. 그러니까 루소는 양도했기 때문에 정당하다. 베카리아는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둘 다 쓸 수 있는 보기. 양도 여부. 5. 자, 그 다음에 4번. 얘랑 칸트 입장이고, 그 다음에 베카리아, 그 다음에 병은 루소거든. 맞죠? 제시문. 그럼 1번. 당연하죠. 살인자라도 인간으로 돼야 돼. 수단으로만 대하면 안 돼.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조롱성 때문이잖아. 타고난 인격 때문에. 맞죠? 그 다음에 사형은 보복법, 내적 계약성의 당연히 맞는 말이 아니지. 보복법과 내적 사학성. 3번 얘들아 루소에게서 미안 이거 내가 잘못 넣었다. 미안. 이거 병으로 풀어야 돼 얘들아. 미안하다. 3번에 있잖아. 병으로 풀어야 돼. 내가 잘못 넣었어. 그러면 사회계약을 파기한 살인범은 적이다라는 게 루소 입장이잖아. 알겠죠? 루소 입장이고 루소로 좀 풀어야 돼. 그 다음에 살인자가 아니야. 알겠지? 법정 처벌보다 더 가중할 수 없어. 그냥 법률에 따라야 돼. 법률에 따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서로 바뀌는 이게 을로 풀어야 될 겁니다. 5번. 그래서 억제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루소 입장에서는 뭐였다? 틀린 거지. 알겠죠? 유일한 대책, 그게 유일한 대책이라면 정당화될 수 있는 거야. 유일한 대책이라면 루소 입장, 그러니까 베카리아 입장에서.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네, 5번에 칸트, 베카리아, 루소거든. 자, 그러면 칸트 입장에서 그렇죠. 사형이라는 것이 이건 이렇게 말해. 의욕이란 말을 넣었거든. 의도 욕구. 사형은 범죄자는 사형받을 행위를 의욕한 거야. 사형을 의욕한 게 아니잖아, 맞지?
사용받을 행위를 의혹한 거고, 이성의 인격은 나한테 뭘 의혹하니? 사형을 의혹하는 거 알겠지? 이성이 의혹하는 거야. 범죄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 착한 입장에서, 그래서 의혹이라는 단어도 앞에 뭐가 분야를 좀 바라고 있어요. 형벌을 의혹하는, 알겠죠? 형벌을 의혹한다 해서 당연하잖아, 맞죠? 너무 지나친 형벌들은 오히려 인간을 더 괴팍하게 만들기도 하고 범죄를 더 증가시키기도 하니까. 사형이 가장 강력한 억제가 아니라고 했고, 다음에 조건부적으로 보장된다, 맞는 말이고, 다음에 아까 했던 얘기 알겠죠? 루소는 누구라도 다 법의 제정자면서 동시에 법을 복종하는 사람이고, 알겠죠? 우리가 다 법을 제정하면서 동시에 법을 복종하는. 6번까지 빨리 끝내자. 칸트, 루소, 베카리아인데 1번. 자, 범죄자는 형벌을 의혹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알겠지? 범죄자는 형벌을 의혹할 수는 없어요. 형벌받은 행위를 의혹한 거지. 자, 아까 동해보복법 또한 양과 질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동해보복법이 양과 질을 명확하게. 자, 3번 얘들아, 당연히 칸트에게서 형벌의 법칙도 정한명령으로서의 도덕법칙이야. 그럼 당연히 정한명령은 뭐다? 보편적, 객관적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알겠죠? 보편적, 객관적 명령이다. 얘들아, 보편적이랑 객관적은 같은 말이야. 그냥 적어도 이론규범윤리학 입장에서, 기억나시? 규범윤리학에서 보편, 객관 같은 말이야. 얘들아, 타고난 인격성이 사형으로서 상실되는 게 아니잖아. 맞지? 우리가 상실이 되는 것은 시민적 인격이지, 생득적 인격이 상실되는 건 아니다. X. 자, 개인을 범죄자가 삭제하는 모습을 봄으로써, 그렇죠, 충동을 억제할 수 있잖아. 두려움, 본보기, 맞죠? 두려움, 본보기가 되니까. 베카리아 입장. 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멍청이네. 네, 이거 병입니다. 알겠죠? 미안. 5번의 병의 입장에서 좀 볼게. 범죄자가 삭제하는 모습을 봄으로써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 아니면 굳이 이거 루소한테 물어볼 표현은 아니라서. 그 다음에 루소에 따르면 사회계약은 생명권을 양도하긴 해. 맞지? 생명권을 양도하지만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은 처분하겠다가 아니라 뭐 하겠다? 보장받고자 하는 거야. 사회계약을 양도하고 공공의 힘으로써 생명권을 보호하는 게 목적인 거지, 처분을 목적으로 양도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루소 제시문에서는 계약자들은 생명을 처분하기보다는 생명을 뭐하고자 한다? 보장받고자 한다. 이렇게 루소의 제시문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기 보존이 아니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야. 자, 얘들아, 인간의 마음이 형벌이 너무 잔혹해지면서 잔혹성에 비례해서 무감각해진다. 이건 인간의 마음은 잔혹성에 비례하여 무감각해진다. 이게 베카리아 입장에서 잔혹한 형벌은 인간을 뭐하게 한다? 무감각하게 만들어. 알겠죠? 잔혹한 형벌은, 필요 이상의 잔혹한 형벌은 인간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더 많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굳이 이거에서 이유는 따로 어쨌든 형벌이 자주 시행된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많이 생기고 범죄가 많이 생긴다는 거잖아. 알겠죠? 자, 사회계약의 목적을 이유로 생명이 제한될 수 있잖아. 누군가 죽어야 되잖아. 살인자는 죽어야 되니까. 알겠죠? 제한될 수 있고, 이 신속성도 당연히 어디에 들어간다? 얘들아, 내가 지금 왜 이러지? 9번, 이거 내가 조금 실수했다. 9번에 이거 사실 미안. 얘들아, 미안한데 9번에 있잖아. 사회계약의 목적을 이유로 생명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를 을로 좀 바꿔줘. 알겠지? 미안. 을로 좀 바꿔줘. 을로 좀 바꿔서 을의 입장에서 당연히 생명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맞죠? 제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10번은 신속성도 어디 들어가니? 공리에 들어가잖아. 공리 계산하는 7가지 기준 안에 신속성이 들어가. 알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11번은 X, 칸트 안 되고, 12번은 칸트 안 되죠? X. 조금만 끊었다가 얘들아, 우리 사회계약론이랑 마무리하자.
자